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검미란입니다. 물가, 금리, 경기 등 매크로 변수를 예단하기 힘든 구간이죠. 매크로 변수를 예단하기 힘들다면 내년에 실적이 어느 업종과 테마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가 관건이 될 것이다.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내년을 주도할 테마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핀테크, 게임, 우주, 메타버스가 꼽혔습니다. 그리고 또 가시적인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테마는 정책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신재생 테마, 전기차, 태양광, 풍력, 그리고 에그테크, 농업기술이 꼽혔는데요. 마지막으로 내년에도 실적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만한 섹터로는 항공과 방산, 클라우드를 주목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금요일장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수 끌어올려줄 수 있는 산타클로스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세 분의 강한 녀석들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한 녀석들의 금요일의 코멘트 지금 보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 시야는 멀리, 호흡은 길게, 보폭은 짧게. 최태규 전문가, 한 주를 뒤돌아보니. 윤겸 전문가, 침체 언급, 단기 고점, 조정 주의. 이 가운데서 최태규 전문가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11월 지금이 마지막 주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주는 11월에 남은 날들이 대기하고 있고 또 12월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반성해 볼까요? 반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이 많은데 그걸 한번 좀 살펴보고 또 시장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하는 부분 한번 간략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번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어떤 섹터들이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을까 그걸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일단 제일 먼저 컨텐츠 우리가 무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우디 국부펀드 카카오엔터 투자 추진 이야기 거기다가 재벌팀 막내 아들 드라마 히트 이러한 것들 거기에다가 중국 하나 한령 해제 가능성 이러한 뉴스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주 좀 핫했습니다. 일단 종목들 한번 보면 웹툰 쪽에서는 DNC 미디어, 대원 미디어, 미스터 블루, 컨텐츠 쪽에서는 키다리 스튜디오, 뉴, 쇼박스, 사마 네트워크스, 재벌집 막내 아들 레몽레인, 그다음에 게임 쪽에서 룸투 코리아 등등. 자, 오늘은 또 위믹스가 상폐되면서 오히려 게임주들 좀 위축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여튼 이 가상화폐와 연계된 게임 이들은 앞으로 더욱더 좀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만 배제하고 그 외의 게임주들은 어느 정도 움직임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전기차 쪽도 윤 대통령하고 머스크하고 화상 면담했죠. 일단 기가팩토리 유치 전담팀 구성하겠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도 또 내가 좀 한번 하나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테슬라 쪽 움직임에 있어서 나타나는 게 센트럴 모텍, 명신산업, MS 오토텍, KEC 이런 종목이고 일단 전기차 쪽으로는 삼진 L&D, 상신 EDP, 성화이텍 이런 종목. 그다음에 리튬 쪽으로는 하이드로 리튬, 지에논 에너지, WI. 그다음에 전고체 쪽으로 이수화학, 미코들도 움직였고. 일단 무선 충전 쪽에 이제 유라테크, 동양 EMP, 그래핏 쪽으로는 크리스탈 신소재 이러한 종목군들이 움직였어요. 여튼 오늘 제가 이제 종목군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 이들 종목들이 많이 시세를 줬으니까 또 눌림 나오겠죠. 눌림 이후 공략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네옴시티 쪽으로도 또 움직임 오늘도 좀 나왔죠. 일단 모듈러 쪽으로 이제 금강공업, SY, 다스코 쪽,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해갖고 현대무벡스, 엔텔스, 철도 쪽으로 대아TI, 현대로템, 부산산업, 수소 쪽으로 평화홀딩스, 부산주공, 그다음에 통신 쪽으로 기가레인, 인텔리안테크, 탄소 포집 쪽으로 KC코트렐, 수처리 쪽으로 웰크론 한텍, 시노팩스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계속적으로 순환하면서 계속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주가의 변동성은 주겠지만 계속 그림은 나타날 수 있는 섹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윤 정부가 이제 로봇, AI, 융합산업, 중장기 청사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로봇 일상화 시대에 서두르고 있는 이 정부로 인해 가지고 로봇 관련된 건 에브리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등등등등 로봇자 들어가는 애들 자꾸 이제 변동성 주고 있다. 이들은
좋은 기업이면 사고 물려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것하고 또 경제하고는 또 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법 리스크가 이제 부각되는 이재명 뉴스의 인맥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결국 이낙연 관련주냐, 김동연 관련주냐, 한동훈 관련주냐,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선거떨도 아닌데 이러한 부분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일회용 제한 이거로 인해 가지고 뭐 한국 패키지, 그다음에 이제 조코바 긴급 승인에 의해서 일동 제약, 그다음에 이제 지배 구조로 해 가지고 메리츠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뭐 KCTC 동방, 그다음에 월드컵으로 제주 맥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해 드리고 싶은 건 진짜 종목 굉장히 많아요. 이 종목 다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아까 증권사에서 레포트 주면서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전망하면서 업종 얘기했는데 어때요? 시장에 있는 업종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럼 그거 다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결국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전략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가 살 때 믿음을 갖고 얘는 꼭 사야 돼 라고 한다면 사는 거예요. 다만 처음부터 너무 주식은 비중 싸움이에요. 비중에서 실패하게 되면 그 종목 노예가 되거나 그 종목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힘들어집니다. 지금 시장은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럼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한번 사면 또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게 되면 지금 시장 제가 봤을 때 걱정할 필요 저는 없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시장 흐름에 있어서는 이제 12월 8일 날 쿼드러플 위칭 데이예요. 그다음에 12월 13일 날 CPI, 14일 날 FOMC 회의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지금 시장은 굉장히 뭐랄까 행보 구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2,400에서 2,500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보세요. 꽉 묶어놨습니다. 그냥 하루에 500원, 1,000원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꽉 묶어놔. 그러면 일단 그때까지는 대형주 쪽에서의 움직임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타나는 건 뭐 그러니까 다 안 가. 그건 아니지만 열에 7, 8은 안 가고 그중에 이제 한두 개, 세 개가 좀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때까지 묶여져 있을 때 제가 그 전에 한번 2,300 하회할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은 지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중국 코로나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대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한번 시장을 하방으로 만들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2,300까지 내려오면 매력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단 선물적 포지션 봤을 때 2,300까지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결국 선물도 보면 지금 시점에서 2,300까지 내려가기 위한 회귀 과정이 가끔 나타나는데 그러한 모양새에서 2,300까지 내려가는 부분, 그거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시장이 결국 2,500 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박스 흐름으로 갈 것이냐, 그러한 갈림길에 있다. 즉 시장 걱정하지 말자. 시장에서 말하는 크게 하락하는 그거는 나중에 사인 나와요. 그때 고민해도 되니까 지금은 시장을 즐기자라는 측면에 있어서 계속 강조드립니다. 네. 2,300까지 혹여 내려갈 가능성 여부를 본다면은 외국인 선물 시장 동향을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네. 네. 현재로서는 어떻게 판단되시나요? 그들 입장에서는 12월 8일이니까 아직 시간은 남아 있어요. 그렇다가 뭘 트리거로 잡을 것이냐, 중국 잡을래, 뭘 잡을래, 그러니까 하방으로 한번 밀어버릴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안 갈 수도 있고요. 뭐 그들 마음이기 때문에. 허나 일단 말일날 기준으로 해서 포지션은 대부분 다 이제 230 거기에 언저리에 있어요. 그럼 그걸 지수로 판단했을 땐 한 2,300 5, 10? 아니 이 정도니까 한 2,300에서 2,320까지는 한번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주를 돌아보면서 종목들의 동향들 알아봤습니다. 아마 언급해 주신 종목군들 가운데서 눌림목을 잘 공략한다면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이 가운데 있을 거라는 관점에서 아마 이런 많은 종목들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오늘 배터리주가 또 회복세를 보여주죠. 에코프로 BM 등 코스닥에서 대형주 가운데서 배터리주가 좀 더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중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나
또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배터리주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로봇주 같은 경우는 정책주로 분류를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로봇주 내년에도 주도력을 보일까요? 제가 봤을 때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아무리 좋은 뉴스가 있고 뭐가 있더라도 주가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 주가가 바닥에서 일정 부분 뭐 30%, 40%그 정도 올라갔는데 더 갈 거다. 그거는 욕심이에요. 더 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 주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레인이든 뭐 로보티즈든 로보든 뭐 관계 없어요. 그들 종목을 잘 보고 뿡뿡뿡 가는데 오히려 좀 안 간 애가 있네. 안 간 애가 있는데 딱 재무제표 보니까 꽝이야. 그런 애들은 관심 갖지 마시고 재무제표 괜찮은데 얘 안 가네. 그런 애들은 사가지고 기다리게 되면 오히려 걔네들 잘 간 애들 좀 누그러질 때 얘가 올라서 튀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유념하시면서 종목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 가운데서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는 한미글로벌 주가를 보자고 어제 최태규 전문가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한미글로벌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합니다. 특히 중심에 선 게 다른 글로벌이죠. 한미글로벌 향방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제는 추세 복귀인가요? 아니죠. 제가 말했던 어제 21 이평선까지 딱 오늘 올라가고 윗골이 다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 뭐 뉴스 이슈 올라간 게 아니고 오늘 장중에만 올라간 게 벌써 거의 14%예요. 그러면서 뭐 이유신 아니면 히림 뭐 이런 애들도 뭐 동반하면서 쫄쫄쫄 갔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자리는 기술적 반등이고 결국 얘가 오늘의 고점 치고 가게 되면 한 45,000원까지 한번 열려 있겠지만 오늘 고점 못 치게 되면 결국 얘도 박스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도 갭상하면서 오늘 상한가 갔다가 좀 밀려났어요. 네, 일단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는 이 수처리 쪽으로 기술력 갖고 있는 게 이 코오롱 글로벌하고 이지 이런 애들 이지 같은 경우는 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동생이 하고 있는 회사이죠. 그래서 수처리 쪽으로 실질적으로 기술력 갖고 있는 게 코오롱 글로벌하고 이지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좀 어느 정도 좀 엮여져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뭐 갭 떠서 오늘도 좀 올라갔는데 이런 애들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라고 했을 때 솔직히 답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30분봉 봤을 때 얘가 이제 저점 만들고 올라간 가격이 27,800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27,800원을 익절가 잡고 홀딩하면서 일단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어느 쯤에서 매도해야지라는 생각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월봉 봤더니 충분히 뭐 더 갈 수 있는 자리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워낙 세게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장대 양봉 나오고 나면 한번 죽여놓고 가더라도 갑니다. 그러면 얘가 재료가 제대로 있어. 그럼 한번 죽이는 자리는 오히려 매력적으로 우리가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고통스러운 하락 단기간에 좀 나온다면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쪽 오늘 강한 네옴시티 관련 주식들 땡땡 글로벌들인데요. 한미글로벌은 일단 기술적 반등 차원으로 보고 이후에 오늘의 고점을 넘어서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기자간담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위메이드 8,000명 분들이 지금 위메이드 채널을 통해서 장영국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한가 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상한가 가 있는 콘텐츠 주식도 나오죠. 캐리소프트.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릴게요. 배터리주, 반도체주 이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여기에 들어가서 물리겠다, 눕겠다, 앞으로 주도주는 이쪽이다 라는 쪽 골라보겠습니다. 배터리면 초록불, 반도체면 빨간불 주시죠. 배터리 대 반도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물려도 여기에 물려 있겠다, 여기에 누워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섹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규 반도체가 빨간색, 배터리가 초록입니다. 최태규 전문가, 신상원 전문가, 그리고 윤겸 전문가까지 모두 반도체에 눕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의외입니다. 신상원 전문가님. 네. 그러니까 눕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길게 시장을 본다면 반도체는 물려도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일 것 같아요. 지금 단계는. 지금 워낙 뭐 슬픔에 젖은 분들도 많지만 지금 단계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많이 싸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지금 뭐 6층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고 업황 괜찮아지면 뭐 70층, 80층
안 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우리가 눕는 시간이 1시간이냐, 2년이냐, 1년이냐 이 차이인데, 이왕 누울 거면 저는 반도체에 눕겠습니다. 예. 삼성전자에 누워 있겠다. 저는 다른 쪽에 누워 있을 것 같습니다. IT 소부장을 좀 볼 것 같은데요. 예, HBSP 그리고 어제 최태규 전문가가 얘기해 주신 지오 엘리먼트. 예. 최태규 전문가님. 나도 마진 좋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삼성전자 그런 데다 네. 눕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소부장 쪽에게 좀 정확하게 맞고,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결국 시스템 반도체 쪽이에요. 결국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장비를 줄 거냐,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그거로 인해 가지고 후공정 테스트하는 그런 업체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저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한 3-4개 정도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은 정말 누운 다음에 몸에다 분대로 감으세요.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지. 결국 미래로 나아갈 때는 반도체밖에 없고, 거기서 삼성전자가 가야 할 길은 시스템 반도체인데, 그 시스템 반도체가 나아갈 때 결국 TSMC 같은 경우도 걔네가 잘 되기 위해서 그 하단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땐 시스템 반도체고, 걔로 인해 가지고 후광을 볼 수 있는 기업이 뭔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답이 있습니다. 우리 2차 전지 엄청나게 막 이놈 저놈 다 갔죠. 이제 삼성전자 얘가 이제 시스템 쪽으로 방향 잡을 거야라고 하면 결국 그 밑에서 가야 될 종목들이 딱 옥석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공개는 안 해주시고 몇 개 있다 정도로 언급해 주시면서 누워서 붕대로 묶어두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묶어둬서 내년 상반기 안 되면 하반기까지 내다봤을 때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쪽을 지금 반도체 쪽에서 골라볼 수 있는 시기라고 보셨고요. 윤겸 전문가님. 네, 두 분 다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좀 분석해서 좀 접근했으면 어떨까. 또 지금 반도체 지금 전반적인 업황이 지금 예전에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공급망 대란 교란에다가 디램 가격 하락에다 재고 부분에다가 골머리 아픕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단가는 그래도 세일 기간이다. 저점으로 한번 현금 비중이 있으시다면은, 현금 비중이 없으시면은 이제 갈리는 쪽으로 가야겠지만, 현금 비중이 있고 여유가 있다면 지금 묻어뒀고 좀 시간을 긴 호흡으로 접근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위메이드 간담회 좀 봤는데 설득력이 엄청 크지는 않네요. 레제비츠님께서 글 주셨고요. 위메이드 공포에 사라는 격언도 있는데 지금 사야 하나요? 진정 주린이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세 분의 의견 확인할게요. 위메이드 매수해도 괜찮다. 초록불, 안 된다. 빨간불입니다. 네, 세 분 모두 매수하면 안 된다. 빨간불 주셨고요.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한마디만 주시죠.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두 분이 있으시네요. 기술적으로 보면 네. 점상이 제일 좋은 상한가잖아요. 강한 상한가. 점하로 가는 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좋다는 말씀을 그냥 일단 드리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네, 최태규 전문가님. 주식하면서 그렇게 피곤하게 주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사야 될 종목이 주주장창인데 하한가 들어간 종목은 뭘 의미할까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런 데 가가지고 기술적 반등 노리자고 샀는데 사줬어. 내 하한가에서 안 풀리면 또 점 하한가 가면 어떻게 되지? 쓸데없이 그런 고민하면서 주식할 바에는 제가 봤을 때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 내내 그 고민 하실 거잖아요. 하지 말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반도체 가야죠. 서단계 1년차님께서 반도체 섹터 의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 가보죠. 신상원 전문가의 코멘트 보겠습니다. 시야는 멀리, 호흡은 길게, 보폭은 짧게. 연말 장세 대응 전략일까요? 연말도 그렇고요. 내년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항상 가져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어제 축구를 좀 보다 보니까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멀리 보고, 패스를 잘해주고 이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은 대회를 볼 때는 호흡은 길게 하고 여유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솔직히 전문가인 저도 서두르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이제 막 탈출하려고 하고 랠리가 나온다고 하고 하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그 공개 방송 할 때도 내일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실제 시장 상황하고 보면은 우리의 기대만 너무 빨리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이 스텝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차피 금요일이고 또 오늘 시장이 좀 기대한 것보다는 안 가고 이렇게 있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자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래서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장은 계속 저는 하락장이라고 말씀을 강조드리는데 선행적인 대응보다는 갈 거야. 그래. 지금 바닥이니까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 하락장에서는 결과가 어떤 게 나온 다음에 후행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차라리 더 안전하다. 아까도 뭐 위메이드 때문에 좀 말씀이 나오고 막 그랬지만 안전하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킨다는 거, 그거를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또 뭐 주말이다 보니까 여러 뉴스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월드컵이 불러오는 또 재밌는 중국인의 분노가 좀 있습니다. 뭐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중국 사람들이 상실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월드컵을 보니 야, 저긴 전부 마스크 벗고 저렇게 응원하고 있는데 우린 뭐야? 저렇게 길거리 나가는데 이게 어떠면 촉매제가 돼서 뭐 중국은 이렇게 웅성웅성 모이고 이러는 걸 싫어하잖아요. 이 체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경기 재개에 좀 단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주식적으로 좀 해보면서 그런 거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중국이 정밀 방역에서 어떻게 풀지를 또 주말 지나가면서 다음 주에 그 흐름도 좀 지켜볼 만하고요. 앞서 최 선생님도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있지만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관련 종목들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반응한 종목들이 여기 지금 돼 있는 뭐 센트럴 모텍부터 뭐 우리산업이나 경창산업 작은 회사들 또 LG에너지 솔루션 천보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눌림목이 나오면서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기회는 올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정말 기가팩토리가 한국에 올까를 좀 고민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오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많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땅값 비싸고요. 인건비 비싸고 또 지금 마침 파업 시즌입니다. 네. 그러면 그 테슬라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왜 굳이 한국에다 골치 아프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뭐 파업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뭐 하는 거니까 뭐 그건 아닌데 이제 주식적으로만 볼 때는 그런 리스크들을 갖고 머스크가 과연 여기로 올까? 그걸 한번 곱씹어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옴시티의 허상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한 것처럼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되게 많습니다. 뭐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대형주보다는 이 중소형주의 이 섹터가 좀 순환하는 장세로 가고 있습니다. 뭐 컨텐츠부터 게임, 엔터, 미디어, 그다음에 뭐 네옴시티. 오늘도 네옴시티가 움직이고 또 신재생도 움직이고 그러는데 네옴시티는 아마 29일 날 무슨 주택부 청장 장관이 온다는 이슈가 돌면서 지금 찌라시성 기사와 함께 오늘 그 땡땡글로벌, 새우글로벌 이런 새로운 뭐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총들이 5, 600억 이하인 작은 종목들이 막 움직여요. 그럼 들어갔다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다는 거. 오늘 덩달아서 뭐 한국선제도 좀 올라가고 그랬지만 실적 있는 애들은 좀 괜찮은데 실제 강하게 올라가는 것들은 전부 시총이 작다는 거. 그렇다는 거는 좀 탄력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려가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북한에서 이제 오랜만에 김여정이 서울을 관역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막말을 좀 했습니다. 이게 또 도발을 해야 되는 뭐 이런 뭐 명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추울 때는 핵실험하는 게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가능성은 좀 낮은데 그래도 미사일은 또 쏘지 않을까 한번 좀 눈여겨서 방산주 흐름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위믹스 관련해서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이제 퇴출이 됐습니다. 이 관련주 투자 유의하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가상화폐가 지금은 시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FTX부터 해서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상화폐가 아니라 CBDC 디지털 화폐에 대한 뉴스들도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내년부터 2년간 디지털 엔화를 실증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디지털 위안을 한번 실험을 해서 사용을 한 적이 있는데 미국도 디지털 달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모의 실험이 완료가 되고 지금 3단계 진입을 했다고 하니까 요거는 당장은 아니어도 내후년에 또 아니 내년에 또는 그 이후에 봤을 때 이 CBDC 관련된 종목들도 미리 한번 좀 찾아보면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는 분야들이 꽤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면서 주말을 편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CBDC 관련주는 뭐 직접적인 수혜주라고는 아직은 보기 어려운 측면이 큰데 오히려 그런 어떤 간극, 직접적인 수혜가 아니라는 점이 주가를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은 이제 메이저, 네. 뭐 네이버부터 카카오 뭐 이렇게 은행들인데, 간접적인 좀 떨어져 있는 회사들의 주가는 좀 많이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네, 대신, 아직 확실한 것들은 좀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CBDC가 제대로 되면은 보안부터, 그 다음에 뭐, 블록체인 기술부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안주 움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네. 주셨어요. 정말일까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보안주가 정말 너무 중요한데 네. 이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움직이질 않아서요. 미국장에서는 움직였지만 우리장에서 크게 동조화되지 못한 섹터 가운데 하나가 또 보안 주식이기도 하거든요. 관심 높여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중국 쪽에서 월드컵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시즌에 들어가면서 여행객들이 몰려 나왔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여행 뉴스 검색하시면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려 나왔는지 사진으로 나오고 있고요. 뭐 항공기 또 도로 모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몰려 나온 사람들, 인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한 질문 드릴게요. 리오프닝 주 가운데서도 정말 왜 이러나 싶을 만큼 안 갔던 게 엔터주가 아닐까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JYP 엔터테인먼트, SM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지만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정말 인기 스타가 있는 블랙핑크와 BTS 그리고 뉴진스까지 정말 뉴진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나 궁금한 여자 아이돌 그룹인데요. 지금 뭐 하이브를 사면 뉴진스에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만한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데 엔터주,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바닥을 찍었다고 보시면 초록불, 아직 바닥 찍지 않은 것 같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죠. K-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의견, 최태규 전문가, 신상원 전문가는 노란불 주셨고요. 윤겸 전문가는 아직 바닥을 찍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 좀 더 강하게 주시네요. 윤겸 전문가님. 네, 보면은 이제 SM 기획하고 JYP 이쪽 부분은 이제 매출 실적도 좋고 성과도 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엔터테인먼트 이제 결과물을 갖다가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 상승할 수도 있고 또 SM 같은 경우 이제 지배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개편해가지고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YG라든지 하이브, 특히 하이브는 이제 지금 방탄소년단 군입대 차례대로 입대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게임 쪽으로 또 이제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모습,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그동안 좀 부침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그 두 SM과 JYP에 비해서 YG하고 하이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아직은 단번에 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약하다. 그렇게 좀 분리해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왜 이렇게 하락할까요? 최태규 전문가님. 네, 제가 관심 없는 섹터가 게임하고 엔터예요. 근데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쫙 봤습니다. 쫙 봤는데 일단 SM 같은 경우는 박스 흐름이네요. 지금은 이제 내려가겠다라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히려 SM 같은 경우는 요 타고 싶어라고 한다면 61평선 하회하면서 65,000원 뭐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물려도 살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하면서 이제 좀 갈까? 결국 요런 자리에서는 얘가 한 2, 3주 이제 횡보할 거예요. 횡보하면서 좀 다른 엔터들이 좀 가네? 뭐 재료 있네? 여기서부터 또 치고 올라가면서 이런 애들이 올라가게 되면 일단 뭐 한 19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다음 YG. 이 YG 같은 데는 이번 주에 저점 나왔어요. 그럼 이런 애들은 더 횡보하겠죠. 지금 자리는 오히려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이런 애들은 오히려 45,500원? 요 자리 오게 되면 한번, 매수해가지고 박스 흐름에서 상담 보면서, 그러한 트레이딩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차트는 일단은 하이브가 네.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YG 엔터테인먼트는 좀 더 하락할 자리가 보인다고 하셨고 하이브는 상승할 가능성이 단기에 좀 더 높은 쪽으로 분류를 해주셨습니다. SM은 61평선 이탈을 노려보자는 의견이었고요. 노란물 주신 신상원 전문가님. 네,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종목을 보면요. 근데 엔터주 전체를 보면은 엔터주 자체의 바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 선생님처럼 하이브를 좀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BTS가 이제 군대를 이제 곧 다 하나씩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반영됐다고 보고, 군대를 가는 대신 남아있는 멤버들의 솔로 활동이 된다는 거는 또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거고, 또 다양하게 이전에는 그룹으로만 활동하던 게 활동 영역이 저는 오히려 많아지는, 스펙트럼이 넓어진다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네. 뭐 걸그룹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이브를 저도 되게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고, 또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엔터주들 중에서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큐브엔터는 바닥 찍고 지금 쭉쭉쭉 한 15% 이상 지금 상승하고 있고, 또 JYP도 뭐 괜찮습니다. 일본에서 실적도 괜찮고. YG가 조금 문제입니다. 그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표현을. 거기는 근데 대신 이 블랙핑크 외에 새로운 캐시카우를 만들 수 있는 게 좀 막혀 있는 느낌이 들고, 또 오너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또 재판에도 연루돼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더딘 것 같습니다. 그리고 YG 특성상 신곡을 내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어서 YG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은 뒤로 좀 보고 좀 바닥을 찍고 다시 새롭게 재편하는 하이브, 그다음에 뭐 플러스로 디어유 뭐 이런 것들을 네. 좀 보면서 보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디어유를 제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채팅창에서 레제비츠님께서는 내년을 본다면 제일 좋은 테마 뭘까요? 반도체 2차 전지, 엔터, 제약바이오 이렇게 궁금해 하셨는데요. 마지막 코멘트 가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의 의견인데요. 침체, 언급, 단기 고점 조정주의. 네, 침체 언급 누가 한 걸까요? 네네. 뭐 미 연준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계속 이제 강행군을 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증시 시장 상황이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뭐 0.75로 아주 그냥 초스피드로 그냥 강행군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말씀 한번 드린 대로 이제 뭐 경기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증시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자이언트를 밟기에는 지금 뭐 증시가 체할 수밖에 없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동맥경화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이제 그 금리 조정 부분이 이제 나오면서 또한 이제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 뭐 정점까지는 왔지만은 여하튼간에 침체 둔화로 이어지는 침체 부분은 통과할 수밖에 없는 통과 의식이 아닐까. 통과 의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침체 부분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베어 마켓 랠리 또 이제 산타 랠리도 있지만 베어 마켓 산타 랠리란 말이 있듯이 이렇게 이제 진행될 수도 있으나 지금 이제 침체 둔화 이런 부분이 이제 언급되면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이제 바닥 저점 구간이었기 때문에 또 미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올라왔던 부분이 있고, 이런 이제 침체 둔화 언급이 나올 때쯤이면은 이제 한번 이제 조정 구간이 올 수 있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떤 이제 조정 구간이 왔을 때 전망 좋은 섹터하고 지금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테마 섹터는 한번 눌림목에서 한번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풀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차익 실험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을 좀 해보고요. 지금 미 증시 같은 경우 지금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도 이번 주는 거의 이제 장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인데 내일까지 이렇게 추수감사절 진행되면 거의 장이 이제 마감되는 그런 타이밍으로 가니까 이제 국내 증시도 오늘도 금요일이고요. 이번 주는 좀 이제 오늘도 좀 관망하시는 자세로 미증시 이제 내일 어떻게 마감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다음 주를 좀 대비하는 게 어떨까. 이런 부분이 생각되고요. 산타랠리가 언급되고 있지만은 너무 또 과도한 산타랠리에 심취해서 여기서 급격히 상승하리라고 너무 기대감을 갖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국내 증시도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금리 인상에다가 지금 수출 적자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 3분기, 4분기 실적들이 아주 기대할 만큼 호실적이 나오는 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기업들의 거기서 이제 구분하자면 또 이제 매출과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또 옥석가리를 통해서 하다 보면 나오지만은 전반적인 상황은 이제 썩 좋진 않다 보니까 산타랠리에 그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 주는 부분을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고 좀 더 보수적으로 관망하면서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도전하는 이런 방식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금리 조절 부분이 나왔지만은 계속되는 또 이제 각종 그 지표들이 있죠. 지표하고 연동해서 움직임을 체크하면서 면밀히 신중히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아까 전에도 이제 월드컵 관련 불만 얘기가 나왔는데, 다 집안에서 못 나게 그냥 묶어놓고, 마스크를 안 쓰면 강압적으로 막 억압하는 동영상까지 뜨더라고요. 지금 중국, 공산당 당국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확산, 봉쇄 갈림길에서 정책을 오락가락하고 있는 데다가, 또 지금 양적 완화, 지금 준비율이라고 해갖고요. 이걸 좀 풀어가지고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지금 어떻게 막아보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같은 경우는 홍다그룹 예전에 이제 부동산 사태가 지금 일단락을 불을 끄긴 했으나 이것도 아직도 불씨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지금 중국 경제, 중국 증시를 발목을 쥐고 있다.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우리가 대중 수출 다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지금 에너지 대란으로 난립니다. 천연가스 상한제 부분이 지금 조율이 안 돼가지고 지금 올 겨울은 각국들이 천연가스 비축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돼갖고 올 겨울 넘기나 했는데 지금 이제 봄에 이제 에너지 대란이 또 한 번 올 거라는 예상인데 이게 시기가 땡겨져서 지금 또 한 번 에너지 가스 대란이 오지 않겠나라는 이런 리스크 부분을 한번 체크를 또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러시아가 계속 휴전 얘기를 하면서도 또 미사일은 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너무 이제 필요한 거죠. 장기화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또한 그 와중에 또 재건 관련주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망이 우크라이나가 아주 그냥 초토화가 돼가지고요. 국민들이 이제 전력을 못 쓰는 특히 이제 재건 관련주에서 전력주를 한번 또 계속 유심히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국내에 지금 한알령 해제 부분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섹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 추세를 좀 이어갈지 않을까 해서 엔터주 관련된 종목들, 콘텐츠 관련 종목들 한번 더 계속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그 전력망 관련해서 전력망 중에서 재건주에서 전력망 전기 관련주들 좀 계속 봤으면 좋겠고요. 애플에서 XR 출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XR 관련주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봤던 섹터 관심 섹터는 이제 전기차, 물류, 특히 6개 월드컵 시즌이 12월 19일까지 연장되다 보니까 6개 관련 종목들도 좀 더 상승할 여지가 남아 있지 않나. 엔터 콘텐츠 관련주를 좀 지금 핫하니까 면밀히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해서 요약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류는 어느 쪽을 보실까요? 네, 지금 물류 대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파업 물류 대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보시면서 거기서 분석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한솔 로지스틱스 이런 종목들 네, 물류 대란의 공방도 있고요. 반사이익, 반사이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네요. 마지막 질문은 치맥입니다. 치맥주 모멘텀 남아있다. 초록불. 이제 보지 말자. 치맥주는 이제 접근 금지. 빨간불 주시죠. 어제 치킨 시켜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제 진짜 아무리 시켜도 오지 않고 그 가맹점주 분들께서 밤새 튀겨도 다 못 튀긴다고 주문을 거절하셨다고 하는데요. 신상훈 전문가는 빨간불, 나머지 두 분 노란불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치맥주에 대해서 중립 이하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추천주 동향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신은석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한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미증시 휴장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시작한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위메이드 삼형제가 위믹스의 상폐 결정에 급락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좀 출렁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은 243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73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사우디 관련 이슈와 또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들 좋은 흐름 가져가는 시장인데요. 특히 신상훈 전문가의 추천주죠. 유심과 히림 그리고 한국선제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윤겸 전문가의 추천주죠. 웰크론한텍 주가 폭등했던 종목인데 어제 잠시 조정 나왔다가 오늘 다시 한번 주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또 신기주 전문가의 추천주죠. 2차 전지에서 PNT와 E&D가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PNT는 4거래일째 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최태규 전문가의 추천주 상신 EDP 오늘 장중 신고가를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탄생한 토마토 티켓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티켓 신상훈 전문가의 티켓입니다. 종목은 한국선제인데요. 한국선제, 선제류는 물론 자회사를 통해서 플랜트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네옴시티와 사우디 기업 삽입 관련 이슈로 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5,100원, 목표가는 6,4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5,700원까지 올라주면서 11.76%의 수익률을 달성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티켓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두 번째 티켓은 신기수 전문가의 티켓입니다. 종목은 PNT인데요. 2차 전지 롤트롤 그리고 분리막 소재를 다루는 기업이죠. 최근에 3분기 실적 호조와 수주 기대감으로 주가 4거래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46,750원, 목표가는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53,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52,100원까지 오르면서 11.44%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티켓도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마지막 티켓은 윤겸 전문가의 티켓입니다. 종목은 아프리카 TV인데요. 아프리카 TV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중계권을 확보하면서 주가 강세 보인 기업이죠. 매수가는 86,600원,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잡아주셨는데 95,400원까지 올라주면서 1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시게 되셨습니다. 네, 이 세 분 전문가님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현재까지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상훈 전문가님 오늘 티켓 한 장을 추가하시면서 무려 티켓 17장으로 단독 선두 지키고 계십니다. 윤겸 전문가님 오늘 티켓도 한 장을 추가하셨죠. 13장.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도 한 장을 추가하면서 11장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합류하신 최태규 전문가님 티켓 5장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까지 추천주 동향 살펴봤고요. 추천주 리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리뷰 짧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전화 연결해 볼게요.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17일에 PNT 수익률 10% 넘게 나왔습니다. 리뷰해 주시죠. 예, 뭐 SK온 오늘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 다 오르고 PNT도 오르고 있는데 PNT는 이제 뭐 내년까지도 전망이 좋은 종목입니다. 목표가까지 가면은 1차 수익 실현을 하시고 중기로 들고 계실 분이라면 6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기 투자 가능하다고 의견 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윤겸 전문가의 종목 아프리카 TV인데요. 22일 추천주 단기의 수익률 10% 나왔습니다. 지금 대응 어떻게 볼까요? 네, 22일날 좀 눌림목 구간에서 좀 포지션 잘 들어갔던 것 같고요. 어제 뭐 우리나라 경기 상당히 선전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두 경기만 선전해서 16강만 간다면은 목표가 10만 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홀딩 하시면서 느긋하게 응원하시면서 목표 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경기 보고 관심이 조금 더 뜨거워지고 있는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입니다. 티켓 달아주시고요, 윤겸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티켓은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역시 22일의 종목 한국선제 티켓 축하드리고요, 전문가님. 수익률 11% 나왔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은 수익을 챙기셨을 겁니다. 이 종목은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리고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다른 종목이 대장주로 네옴시티 관련으로 간 거기 때문에 손절가를 올리겠습니다. 손절가를 5,100원. 그러니까 매수가죠. 그러니까 부담 없이 반은 수익 확보하고 5,1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지만 이탈하면 칼같이 챙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략 리뷰 세 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오늘장, 오전장을 마무리하는 종목 공개해드립니다. 신상원 전문가 쇼박스, 최태규 전문가 하이트진로, 윤겸 전문가 대원 미디어입니다. 두 종목은 콘텐츠, 한 종목은 바로 주류주인데요. 남들과는 다른 최태규 전문가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하이트진로 투자 포인트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는
토마토 다는 거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북이처럼 천천히 갈 수 있는 종목 쪽으로 방향 잡고 가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이트질러 뭐 주류값도 인상하고 이러한 부분 충분히 갈 수 있고요. 가장 큰 매력은 연기금이 제일 수급 중에서 열심히 사고 있다. 결국 연기금이 열심히 산다라는 건 뭐 가겠다라는 얘기고요. 뭐 지금 자리, 여기서 좀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라고 했을 때 뭐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고 지금 61일평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조금 공방하는 모양새가 나올 겁니다. 공방하는 모양새 나오고 한 번 더 떨어지면 오히려 뭐 이른 가격대에 한 25,000원 하하게 되면 한 번 더 사게 되면 충분히 상승적으로 방향 잡고 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매수가, 현재가 사고요. 목표가는 좀 윗단에 걸려져 있는 요 3만 원까지 한번 보고 좀 보유하자. 그리고 손절가 23,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월드컵 모멘텀 이 종목 받을 수 있을까요? 덤으로 잡아볼게요. 덤으로. 덤으로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 크게 오른 게 없는 월드컵 수혜주이기도 한데요. 자, 관련주에 대한 동향들 아무래도 사실 주목될 수밖에 없어요. 손을 대지 않더라도 아마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이트질로 연기금 매집을 따라서 분할 매수할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했고요. 이어서 신상원 전문가의 종목 쇼박스 보겠습니다. 영화주 가지고 나와주셨네요. 네, OTT 관련, 중국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생겼는데, 그 쇼박스 또는 뉴 이 종목들이 이제 영화 관련해서 드라마 제작 쪽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쇼박스도 영화 제작 배급사에서 이제 드라마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 영화도 되게 유명한 것들이 많죠. 천만 영화가 한 5개나 있습니다. 뭐 암살, 택시 운전사, 괴물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드라마로는 이태원 클라스를 이제 좀 히트를 시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OTT 시리즈로 라인업을 한 40편을 지금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그 넷플릭스에서 살인 장난감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독특하게 하는데, 이 공급 계약을 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런칭도 했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영화 하나가 개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동석 주연의 액션 영화가 아니라 뭐 표현을 국왕 액션이라고 해서 이제 코미디인데 그게 좀 평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중국 관련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 원작을 갖고 중국에서 이제 영화를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이 독행월구라는 영화가 중국에서 뭐 개봉 10일 만에 4천억 원 매출 그리고 5주 만에 이제 5,600억 이렇게 수입을 올릴 정도로 이제 성과도 중국에서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이 한한령에 대한 그 해제 기대감하고도 잘 맞아서 갈 수도 있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갑자기 갭을 띄우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지금 하락으로 이제 음봉으로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진입 가격을 말씀드리면 현재가 이하에서 제가 이렇게 초록색을 그어놨는데 요 갭을 3등분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야 뭐 지금 현재가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전략을 하겠지만 천천히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6,000원 이렇게 설정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영화 흥행하면 돈이 엄청나네요. 독행월구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네이버 웹툰의 조석 작가가 맞습니다. 오리지널로 웹툰 만든 문유라는 이 웹툰의 원작으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쇼박스에 대한 전략 알아봤는데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3,500원 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윤겸 전문가의 종목 대원미디어인데요.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대형 미디어 컨텐츠 이제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빈살만 왕세자 사우디 이제 국부 펀드가 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하고요. 또 이제 대형 미디어는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콘텐츠 이제 큰 주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한한령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제 한한령 해제하고 OTT 관련해서 이제 컨텐츠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제 2, 3일간에 상당히 좀 이제 조금 일주일 전에 이제 눌림목이 왔다가 재차 상승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환경에 있어서 그동안 상당히 또 주가가 많이 이제 저점까지 내려와서 바닥을 찍고 만 원대 매물 지지를 이제 딛고 이제 일어서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좋은 호재 이슈 부분이 이제 엮이면서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갖췄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적도 이제 앞으로 개선 기대가 충분히 있고 추가 상승이 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대원 미디어 OTT하고 이제 그 사우디 국부펀드 투자 부분 이런 부분에 맞물려서 한번 진입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대원 미디어 추천 말씀드리고요. 진입가는 오늘 종가에 진입을 하시고 약간 오늘 좀 눌려지니까요. 진입가 진입하시고 목표가는 1차 이제 16,000 잡고요. 16,000을 돌파해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점 딛고 이렇으니까 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손절가는 11,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원 미디어는 남자 어린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많이들 생각나시는 종목이실 텐데요. 최근에는 컴투스 등과 이런 게임사들과 콜라보도 눈에 띄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원 미디어의 전략 세워봤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일장,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양대지수 소폭의 하락이네요. 고맙습니다.